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는 우리 세종의 정신이 이제 중심이 되지만, 우리, 박연모 교수님이 저기 보여주신 것처럼 소술선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결하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명조식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기업가 정신의 문제를 풀면서 세종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걸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 위기가 있을 때는, 기회가 있다. 이거 사실 희망을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고, 모든 기회에는 위기가 있지만, 기회에서 위기를 보는 사람을 저는 관료라고 부르고,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을 기업가다, 이렇게 부른다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이유는 분명히 뭔가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다. 그게 저는 기업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아까 박연모 교수님 아까 정리해준 표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선조 임진왜란 때 대한민국은 망했어야 되거든요. 세종 100년 지나고 나서 이미 모든 건 시스템은 무너졌고 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주에서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진주성 전투도 충무공입니다. 김시민이가 충무공이에요, 호가. 네. 그래서 진주성에 기적이 없었다면 아마 호남이 다 그 당시에 이미 왜군의 손에 넘어갔으면, 물류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일본말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의병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명이 1501년도에 태어납니다. 이때 이황하고 같이 태어나고요. 남명이 태어나고 9년 후에 서양의 칼빈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빈의 묘소도 가봤는데, 사실 칼빈 때문에 자본주의가 일어나거든요. 칼빈의 사상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정신이, 프래그마티즘 정신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1776년도에 미국 독립을 만드는데, 그게 1620년도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가 1620년도에 도착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만듭니다. 1636년도에 만든 대학 이름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그게 말하자면 미션 스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버드에 우리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그런. 그래서 결국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저는 남명과 일단 칼빈을 비교해보면, 첫째 휴머니스트다. 이 남명의 정신의 핵심이 경이거든요. 사실 경은 우리 사람 백성을 공경하라. 저는 그렇게 백성을 공경. 사실 백성을 공경하라 이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천원짜리 이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도 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정신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남명의 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실천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사람 중심 K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예민 정신이고, 우리 세종의 여민 정신이고,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이에요.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때는 왜군을 일으켜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 게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었고, 또 우리 1900년대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게 시대 정신이었고,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돈을 대기 위해서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시대 정신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1501년도가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휴머니스트의 이런 정신적인 문명의 개척기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남명과 태계의 차이는, 태계는 안동에서 말하자면 독서실에서 역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고, 남명의 아버지가 남명이 5살 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나중에 김효사와의 피여자가 되는데, 남명은 한양에서 공부하면서 노장 사상도 접하게 되고 불교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본주의 유교에 매달리지 않고 실천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유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
남명은 노장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위정 특사에 걸리잖아요. 이때는 이 사문난적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사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의 1700년대, 1800년대는 사실 저는 최악의 지도자가 대원군이라고 생각해요. 대원군은 국내 개혁에 성공하고 외부의 문물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망했다고 본다면, 남명은 이런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명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남명이 노장 사상을 공부했다 이러면 야단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본 남명은 그런 어린 시절에 남명이 9살 때 거의 죽을 뻔한 이렇게 병고를 치르게 되는데, 이러면서 엄마를 위로하는 말이 사람을 세상에 보냈을 때는 할 일이 있는데 쉽게 죽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네, 9살 때. 그러다가 25살 때 성리대전을 읽다가 이렇게 초야에 묻히는 인생도 있고 벼슬길에 오르는 인생도 있을 텐데, 자기는 두 가지 다 중에서 안년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학이라는 말 자체가 정인모에 의해서 저는 정의된 것 같아요. 정인모가 언급하지 않으면 실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정약용도 그렇고 이게 대한민국의 실학 사상의 흐름의 출발이 뭐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명의 실천 사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보면 남명학이 이게 성호 이익으로 넘어가고 수남 안정복으로 넘어가고 황덕길로 넘어가고 성제허전으로 넘어가는데, 특히 성제허전이 1800년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많이 길러냈던 사람이 한강정구가 제자를 많이 길러냈고요. 성제허전이 제자를 많이 길러냈는데, 성제허전의 제자가 이병철의 아버지 조부들입니다. 이병철. 그래서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1501년도에 태어난 조식의 영향을 받은 한강정구가 덕천 진주 쪽에서 군수를 하면서 이 농업혁명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1500년대 후반에 진주에 보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살인파들이 향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남명조식이 진주에 머물러서 향촌 활동을 하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경제를 일으키는 힘들을 저는 농업혁명에서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문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경영사에 이게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을 해서 상상을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서로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정리하고, 어쨌든 한강정구는 반은 이황 제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상우도와 경상자도를 나누는 기준이 경북성주입니다. 제가 경북성주거든요. 그래서 김우홍 선생은 이론적으로는 태계를 배우고 행동적으로는 남명조식을 배워요. 한강정구도 마찬가지. 이론은 태계고 행동은 조식을 배워요. 그래서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1575년도에 붕당이 되고, 또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이게 태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인 그룹이 소북과 대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식의 흐름이 실천사상이 한강정구로 넘어가고, 한강정구의 제자가 허목이 되고, 허목의 제자가 성호이익이 되고, 성호이익의 제자가 정약용이 되고, 정약용의 제자가 허전이 되고, 허전의 제자가 이홍석인데, 이홍석이가 바로 이병철의 선조입니다. 네.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병철이 되고, 사실 이 성제 허전의 제자가 구인의 조부 구연호가 되고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경영학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많지 않는가. 저는 경영학의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영학자로서 우리 경영학계 교수들한테 가장 우리 비판하고 우리 주장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대한 경영자들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매진했다. 우리 예수님도 한 게 뭐 있습니까? 제자 길러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뭐 1명 정도는 배반해도 되듯이. 그래서 이 제자를 잘 길러내는 사람들인데, 남명조식의 정신은 경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되, 그래서 이것을 산천대에서 이런 제자 양성에 매진하게 됩니다. 특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리산 탐방하면서, 지리산을
저 지리산 12번 지금 가셨다는데 이때 갈 때마다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영호남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야 저기 저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가지고 보를 만들어요. 지금 그게 지금 보가 15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보가 지금 연구자들이 찍혀진 사진이 있는데 예, 그 보에 물을 가지고 농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전 농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 농업이 농업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경주채씨 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가설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걸 남명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꼭 배우지 않더라도 그 사상을 배우는 이런 문인들이 이 남명학을 개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쨌든 1500년대 이후에 우리 남명 조식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문명의 성장은 좀 나중에 미뤄졌는지 모르지만 이 휴머니즘의 정화운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명 주특기가 제자길래 내기인데 이 사람들이 칼뱅이 만든 학교가 1559년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2년 후에 남명이 만든 학교가 산천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럴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면 이 남명의 기업가 정신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데 농민 항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독립운동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남명의 제자들이 정계 진출이 허용된 게 이 광해군이 죽고 나서 한 150년 정도 돼서 이렇게 된 걸로 우리 기장각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서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결이 됐지만 어떤 제자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명 조식을 조선 근대 자본주의 사상의 맹하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것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대동법입니다. 저는 이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 되고 나서 첫 해에 된 것은 자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광해군이 되고 나서 첫 해에 만든 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 그래서 이 개혁군주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남명, 여러분 진주에 가보시면 농계의 의기사 기문을 누가 썼느냐 하면 다산 적양용이 쓴 겁니다. 뭐 이런 인연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남명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철학의 사상적 근원으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로부터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진주에 4명의 진주에 우리 엄청난 기업가들이 만들어지는 똑같은 우리 삼성의 이병철, 구인의 효성의 조홍재 그래서 대한민국 GDP에 약 한 38%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 진주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냐 피대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논문을 쓴 게 우리 미국의 탑 저널에 실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오브 코리안 앙트레프런스 한국 기업가 정신의 원리는 남명 조식이다 하는 그런 게 우리 탑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때 제가 썼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신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문명을 만든다면 이런 정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그래서 저는 남명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자의 정신이에요. 남명이라는 게 장자에서 나오잖아요. 장자의 소요에서 나오는 건데 물속에 있었던 조그만 물고기 이름이 고온이잖아요. 고온이 어느 날 돌을 닦아가지고 붕새가 되어서 날아가기 시작해서 9만 리를 날아가가지고 어두운 바다 북명에서 이상향의 나라 남쪽을 날아가서 도착하는 것이 남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향을 위해서 나아가는 남명의 생각들이 있었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합천에 가면 뇌룡사입니다. 장자의 뇌룡사라는 게 시거이용현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조용히 죽은 시동처럼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주도 한번
관계농어의 발상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죠. 그래서 실학 사상의 계보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허전을 굉장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한번 남명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정리는 저는 세종의 용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